권리금 아무 금액이나 부르면 안 됩니다. 적정 권리금은 어떻게 구할까? 안녕하세요. 이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중개하다 보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인데요. 운영하던 가게를 파시려는 전주님이나 새롭게 창업하려는 분들은 모두 권리금에 관심이 많으세요. 권리금은 흔히들 내심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확한 시세가 없습니다.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마음대로가 될 수 있는 특이한 녀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적정 권리금이라고 하는 범위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적정 권리금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권리금의 정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권리금은 쉽게 말해서 가게를 인수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을 보시면 권리금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셈이죠. 실무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 공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금 계약은 사실상 상가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권리금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상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권리계약과 관련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권리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인중개사의 권리계약서 작성이 불가하고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권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중개사의 입장을 볼 때 법원에서 실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판결이 내려진 이상 법대로 진행을 하되 조속히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닥권리금은 입지를 감안해서 받는 자릿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바닥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A급 상권들은 대부분 바닥권리금이 아직 있어요. 시설권리금은 시설에 대해 받는 권리금이에요. 쉽게 말해 인테리어와 집기류에 대해서 받는 권리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계산을 한다면 통상 1년에 30%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계산하고요. 정액법이라고 해서 20%씩 매년 감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가의 특성상 초반에 더 많은 감가를 되기 때문에 30%씩 적립법으로 감가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하면 1년 차에 3천만 원이 감가되고 2년 차에는 2,100만 원이 감가되는 셈이죠.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향후 발생하는 순수익을 포기함으로써 받는 대가예요. 간단히 말해서 프로토로 점포를 운영했을 때 순수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정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좋을까요? 실무에서 보다 보면 보통 기존 임차인분들은 창업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을 받고 나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금을 높게 불러서 안 나가면 그냥 버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직업군을 잃음으로써 받는 마지막 돈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죠.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정 권리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영업권리금을 볼게요. 영업권리금은 권리금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유일하게 회계학 기준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 IFRS에서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해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은 사실상 명확하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의 6개월을 측정할 수도 있고 12개월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탕후루나 디저트처럼 유행이 빠른 업종은 6개월을 측정하고 고깃집이나 국밥집처럼 유행을 타지 않는다면 1년을 측정하면 됩니다. 만약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처럼 일정 기간의 회원권이 확보된 업종의 경우에는 그 회원권의 기간을 따져서 영업권리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 이야기하자면 전주님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오토 운영의 기준이죠. 영업권리금은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인정되지만 새로운 업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서 권리금 많이 받고 나가야 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부분은 영업권리금이 아니라 바닥권리금에 포함되는 셈이니까요. 다음은 시설권리금이에요. 시설권리금은 회계 기준으로는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단순하게 구한다면 처음 창업 비용에서 영업한 기간만큼 1년에 30%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의 상태에 따라 감가율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지 않고 새로운 업종을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부분만 고려해서 시설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집기를 다 빼고 인테리어만 쓴다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만 감가해서 책정할 수도 있고, 아예 다 철거를 해야 한다면 뭐 시설 권리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감가를 조기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을 잔존 가치로 보고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사실상 가장 애매한 내용이죠. 바닥 권리금을 인정한다 해도 상권마다 다르고 상권의 입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평범한 상권의 경우에는 바닥 권리금이 없거나 1,000만 원 정도의 최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상권인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다른 사람이 받은 권리금이 마지노선이 돼서 바닥 권리금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바닥 권리금은 시가이고 시세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상권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권리금은 어떨 때는 영원이 되고 어떨 때는 수억이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가끔 권리금이 몇 억씩 하는 가게를 보시면 터무니없이 비싸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면 S급 상권의 S급 프랜차이즈의 경우 영업 권리금은 2년치 산정할 수도 있고 순이익 자체도 엄청 높을 것입니다. 바닥 권리금도 좋은 자리일 테니 최소 몇 천만 원이겠죠. 뭐 시설 권리금도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금액만 보기보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신다면 양쪽 다 만족하는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